한강 모바일 교회 김시환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역사신학을 좀 전공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국이 너무나도 큰 위험에 처해 있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조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방송교회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신앙 운동을 겸한 애국운동 이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고통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비상계엄 충격 그리고 지금 탄핵 정부 여기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같이 지내오면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밤잠을 설치면서 근심하면서 오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밤잠을 설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지금 비상계엄과 동시에 탄핵 정국을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 특히 태극기 애국 국민들 다들 동동 부르면서 이거 우리나라 정말로 적화되는 거 아니냐 중공 예수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큰 근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보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교회가 처음 탄생해가지고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이 고뇌와 괴로움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족 생명 내지는 교회 공동체의 생명 이것이 완전히 파괴될 상태의 무시무시한 학대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고통 이런 것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생명의 새로운 운동 특히 하나의 단위 공동체가 뭐 교회라든가 민족이라든가 국가라든가 단위 공동체가 이렇게 억울한 고통에 질질 끌려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역사적인 대반전의 기적적인 역사이죠. 우리가 보통 볼 때는 기적인데 사실은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전혀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죽은 듯 하다가 다시 부활하는 역사. 그것을 오늘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대로 겪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국이 적화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근심하는 우리 민족 모두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 요새는 깨어나가지고 좌파에 있던 젊은 사람과 또 지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다 좌파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함께 서서 함께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니다. 헬조선은 저 북쪽이 따로 있잖아. 왜 우리를 속이느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인데 이걸 갖다가 중국한테 갖다 바쳐? 말도 아니지. 이래가면서 좌파에 있는 젊은 애들까지도 지금 전부가 태극기 애국 국민들 부모의 품 속으로 들어오면서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듭나는 그 최초의 엄청난 역사의 출발점은 3.1 운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6.25 동란을 거치면서 남북이 서로 체질당하면서 북쪽으로는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들,
독재를 갖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다 걸러주고, 이 전쟁을 통해서 남쪽으로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신앙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다 몰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북쪽은 그런 옳지 못한 가치관을 갔을 때 얼마나 지옥이 되는지 본을 보여주는 사회로 변했고, 남쪽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지향적으로 나갈 때 자연히 바깥에 있는 국가들과 관계 맺을 때는 평화지향으로 가고 상생지향으로 가고 자유지향으로 가는 그런 국가사회가 되더니 누구나 볼 때 기적이라고 할 만한 엄청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 대한민국 건국, 6.25 체질, 이걸 거치면서 드디어 이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성장, 발전 모델을 갖다가 제공하면서 후진국도 따라오고 싶다. 중진국도 동반 성장하겠다. 선진국도 야 대한민국아 너는 이제 선진국이니까 우리하고 같이 발맞춰서 미래 개척을 같이 하자. 대한민국이 이제 거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모두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미래를 새롭게 약속시키는 이런 모습도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잡아먹겠다. 종북좌파 세력, 종북좌파 세력, 이 기가 막힌 정치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거권을 속여서 훔쳐갔습니다. 그리고는 통치권자까지도 바꿔나가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내부에 이러한 범죄 세력이 한국만 괴롭히느냐 하면 사실은 미국의 통치권자까지 바꿔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국제범죄를 또한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 범죄국가로 지정하고 문제를 삼는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면서 국제금융 범죄를 저지르면서 국제법상 범죄자들로 화했습니다. 미국의 선거법을 어기는 미국에 대해서 적대 세력이 된, 그래서 미국의 통치권자를 바꿔버리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했을 때 당선됐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부정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미국 선거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뒤바꿔나 버렸어요. 시진핑하고 문재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는 다 국제적으로 다 드러나고 그랬어요. 미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 트럼프 진영에서 아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그러한 범죄를 다 알았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저지른 이 선거 범죄, 똑같이 미국에서도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선거 범죄자들이 누구냐? 바로 미국에서의 선거 범죄자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중공이 다 가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왔냐면 드디어 한국선거관리위원회를 갖다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중공이나 북한, 그래서 한국의 통치권자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 엄청난 국제범죄, 이건 전쟁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미국의 통치권자를 바꿔치기 한 범죄자들도 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부터 저야 이제 여기 와서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걸 막 방송하고 외쳤죠. 처음에는 국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오늘에 와서는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이 트럼프 진영과 싸우고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도 한국의 이 탄핵 정부까지 저지른 국제범죄 세력이네. 트럼프 자유민주 미국 진영이 전쟁하면서 싸우고 미국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 딥스테이트 세력이 한국의 적이 되기도 한다 이거죠. 지금 거기까지 와가지고 사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제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새롭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청년들의 이 각성이 트럼프 자유민주 진영이 전쟁하고 있는 그 전선 있죠. 거기에 대한민국도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진영이라니까. 같은 해를 받고 같은 침략자를 당했다니 같이 싸워야 돼.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비상계엄 사태 있죠. 이거를 통해서 중공 범죄자들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와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 선거 조작과 이 조정을 해왔다. 그래서 그네들을 잡아들였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의 범죄자들도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그 범죄자들을 또 보내기도 했다.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을 전 국민이 깨닫고 놀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비상계엄 충격과 탄핵 정국 있죠. 이걸 인해서 전체 대한민국이 깨어 일어나면서 이 실상을 파악하고 우리들의 적이 누군지 이제 알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그 전선, 그걸 한국도 같이 감당하면서 그 전선에 같이 서서 같은 공동의 적을 물리치겠다 하는 쪽으로 의식이 통합되어 가는 이 과정. 여러분, 아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근심은 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이기고 있는 자리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이거 적화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근심을 하면서 그러면 안 돼 하고 소리치면서 일어난 우리 대한민국은 새롭게 죽은 듯하다, 나라를 다 뺏겨서 죽은 듯하다가 다시 죽음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신호흡, 그리고 새로운 호흡을 하면서 난 다시 살아났어 하고 소리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드디어 의식이 통합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민주 진영이 바로 우리 편이 알고 보니까 우리는 같이 침입해서 이제 싸워야 돼 하는 쪽으로 의식이 통합되면서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중공의 저 옳지 못한 조직을 잡아내고 저 적들을 갖다 정말로 물리치고 우리가 제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트럼프 자유민주 진영과 하나가 됩니다. 똑같은 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거예요. 이동이 큰일 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쪽으로 가면 된다 하고 전선이 뭔지도 알게 됐고 적이 뭔지도 이제 똑똑하게 알게 됐고 우리 동지가 누군지도 알게 됐고 그것도 우리 국내에서의 싸움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단위로 국제적인 단위에서 우리 이 전선을 갖다가 형성해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걸 깨달아 안거든요. 이건 벌써 한 단계 이 깨어 일어난 죽음의 잠을 자다가 다시 깨어 일어난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지금 현재 이제 알았어.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알겠어. 이제 너들이구나. 가자.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 따질 것 없어요. 벌써 그렇게 의식이 통합됐고 좌파에 속해있던 어린 자녀들까지도 떼어 일어나서 부모님 품속에 앉으면서 같은 소리를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였죠. 호남인민공화국인 줄 알았더니 거기 있는 국민들이 새로 깨어 일어나면서 야 우리 조국 다시 찾자 하고 지금 의식이 통합되는 쪽으로 거기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딥스테이트와 중공과 북한 이거를 갖다가 드디어 재판하는 자
인류 양심의 재판정에서 심판하는 자예요.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인류 전체가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 애국국민 이 진영을 향해서 이제는 쫓아요. 단순하게 트럼프 진영만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편이 되어주신다 그런 소리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지금 딱 보니까 뭔가 교착 상태야. 아유 이번 저 헌재 재판에서 인용이 되면 어떡하지? 근심만 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어디로 어떻게 가냐. 그러나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이 난국 교착 상황이죠. 이거 풀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쥐어주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완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가라앉아버려요. 가자 전쟁도 가라앉아버려요.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서 쌍두마차 가져서 전 세계에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런 국가도 일어나게 됩니다. 뭐 G2라는 말까지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만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줄 압니까? 첫째,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무기 기술이 있죠. 이것이 미국조차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국과 더불어서 이 무기를 가지고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다른 악한 세력과 저항하면서 싸우겠다면서 우리 무기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산업개발 능력은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전 세계로 나가서 그 전 세계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 참 지금 현재는 바이든이 너무 잘못했고 미국에 있는 딥스테이트 악한 세력이 너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미국은 잘 안 믿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다 고친다고 나왔지만 그래 고치는 건 좋은데 정말 제대로 고칠 거야? 너는 또 별 수 있냐? 이러면서 아직은 미국을 불신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전체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쪽으로 대한민국이 함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운영하는 게 길이 펑 뚫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놓치고서는 세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특혜를 주겠다 아주 미리 작정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만하면 한국이 여러분들이 열쇠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열쇠가요, 그 전체가 그 기능이 현재 교착 상태에서는 제대로 발동을 못해요. 발동시키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동 발의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 평화 특사로 일어나서 푸틴 좀 만나주시고 우크라이나 좀 찾아가 주시고 나토 좀 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말리는 거 평화적으로 끌고 가는 거 방해가 되는 거 말인데 그것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가면 그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지도력과 정치적인 놀라운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계속 여러분 우리 민주당에서부터 선언하십시오. 부르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뭐 갇혀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좀 나서 주십시오. 평화특사로 나라 올라 주십시오. 하고 양 대통령이 함께 부르짖도록 여러분들께서 권고하시기 바랍니다.